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지만 이미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몇몇 나토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겨우 몇 명의 병사만 파견했을 때, 예를 들어 독일은 섬을 방어하기 위해 무려 13명의 병사를 보냈고 프랑스는 무려 15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원했는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방송 후에도 유익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 링크나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금이나 유료 구독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후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최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꼼꼼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이 그린란드에 미국 합병에 반대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관세 왕이며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럽의 안보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기 판매를 통해서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원했는지, 미국인들에게 이 섬이 왜 필요한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이 섬을 원할 만한 이유는 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바다와 하늘에서 미국 영토를 보호해 줍니다. 게다가 그린란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맥락을 위해 조금 멀리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미국의 서해안이 태평양에 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양은 미국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태평양 진출이 가능하고 해안선이 길지만 러시아는 더 넓은 태평양 진출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지도로 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태평양을 위협의 원천으로 여겨왔고 태평양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가득합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일본, 필리핀, 한국에 가장 많지만 대서양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대서양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대서양에 가려면 흑해, 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야 해 가장 편리한 길은 아닙니다. 그 경로엔 두 개의 좁은 터키 해협이 있고 전쟁 시 몽트로에 협약으로 폐쇄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함들은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대서양으로 나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더 쉬워 보입니다. 바렌츠해에서 출발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돌아 아이슬란드 옆에 넓은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경로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 영국, 아이슬란드 옆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의 반대편에는 바로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나토에서는 이 경로를 페로 아이슬란드 방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은 그린란드에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를 거쳐 스코틀랜드 북단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이 선은 일종의 가상선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북극해 쪽에서 대서양을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여겨집니다. 이 방벽의 전략적 중요성은 20세기 초에도 이미 인식되었지만 냉전 시기에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를 통해 대서양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들이 순찰을 나갔고 대서양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런 잠수함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잇는 가장 중요한 보급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3제국의 해군인 크리그스마리네가 바로 이 보급로를 차단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독일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보급로를 차단하면 미국과 유럽의 연결이 끊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만약 냉전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졌다면 소련 역시 북대서양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수상함과 잠수함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바로 이 지역에 자동 선박 통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소련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출동하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방어선에서도 측면이 중요하며 그 측면이 종종 가장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토가 도널드 트럼프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면 그 통제권을 갖게 되는 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북대서양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섬을 먼저 점령해 방어선 한쪽을 장악하려 한다고 직접 말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점령하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섬에는 미국 우주군의 패투픽 군사기지가 있으며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이 섬에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구본을 보면 그린란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 경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략군의 대부분 위치 지역에서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들입니다. 기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고정식 미사일 공격 조기 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는 러시아 유럽 지역과 아시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 미사일 발사 시 몇 분의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응 판단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패투피크는 미사일 발사 감시 시스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위성과의 통신을 위한 우주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개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세계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빙하가 녹으면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 우라늄, 그리고 현대 시대에 매우 중요한 희토류 금속인 너디뮴, 프라소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자원의 일부가 여기에 있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데에는 순수한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북극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개의 운송 회랑은 러시아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북극해 항로와 북아메리카 북쪽 해안을 따라 캐나다 북극 군도를 통과하는 북서 항로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은 파나마 운하와 남극 해안의 드레이크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이 항로 지역에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형 항구가 부족하고 통신 시스템이 없으며 쇄빙선도 부족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이 항로는 상업 군사적으로 잠재력이 크고 투자는 확실히 보상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서 항로가 자국의 영해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이 항로가 국제 수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캐나다가 이 항로에서 자국의 항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국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북서 항로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극에서 모스크바는 북극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랜드에 위치한 북극 삼엽초라는 이름의 최북단 군사기지와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에 있는 북극 클로버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대형 비행장과 레이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에 자신을 근북극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극해를 통한 극지 실크로드 건설을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쇄빙선까지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그곳에 무역로를 개척하려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북극에서 자신의 길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린란드는 그에게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즉, 미국인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그린란드 썸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는 질문은 유럽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섬을 점령해서 나토 체제를 약화시켜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론을 이 방송 댓글에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